본 리뷰는 리뷰어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아마도 이 영화를 까는 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에 비열한 인간 말종인 저 같은 사람뿐일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마블 솔로 영화 중 최고의 완성도, 역대급 감동, 다크나이트 이상의 성취, 이런 표현들이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블랙팬서는 괜찮은 영화예요. 이 리뷰는 극단적으로 호평만 나오니 단점 찾는 분들 한 번에 몰아보시라고 일부러 편향적으로 쓴 리뷰입니다. 그러므로 이 뒤는 영화를 재밌게 보셨거나 정치적 올바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는 분들이 보시기엔 불편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영화를 재밌게 보셨고 그 여운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부디 지금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삐뚤어진 인간이라고 해서 재밌게 본 여러분의 기분까지 상하게 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요.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뒤로 가지 않고 남아있는 여러분을 위한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리뷰에 앞서 미리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3D로 보지 마세요. 3D의 창렬하기로 유명한 마블에서도 역대급 창렬입니다. 닥스랑 가오갤2가 괜찮아서 기대했는데 이 영화에서 제일 튀어나온 게 농구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리뷰로 들어가 보죠. 저는 이 영화가 역대급 마블 영화라는 의견에는 도저히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흑인이 출연진의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것, 그리고 차별에 대해 말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마블에선 평범한 완성도입니다. 근데 흑인이 많이 나오니까 좋은 평가를 줘야 한다. 이거 자체가 오히려 저한텐 인종차별로 보이거든요. 그럼 흑인 빼고 완성도 면에서 왜 블랙팬서가 아쉬운 영화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트찰라의 캐릭터 붕괴입니다. 분명 11워 이후의 이야기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블랙팬서는 11워에서 유일하게 내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단독 시리즈에 오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갈대마냥 흔들립니다. 이 영화의 절반이 트찰라의 심적 갈등 묘사에 기대고 있어요. 존경하던 아버지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어서 실망했다는 건 그렇다고 쳐도 주리가 죽자마자 분노로 이성을 잃습니다. 에릭에게 이런 게 너네 왕이냐고 조롱당하는 건 덤이죠. 이런 그가 11워에선 어땠냐고요? Vengeance has consumed you. It's consuming them. I'm done letting it consume me. 이 영화를 보러 간 사람은 마블의 이름값 때문에 보러 가신 분이 많을 거고 그 중에서 11화에서 블랙팬서의 모습을 보고 가신 분이 대다수겠죠. 그런데 합작 영화에서 쿨한 캐릭터 만들어 놓고 내적 성장까지 다 묘사한 다음에 이제 와서 단독 영화 하려니까 리셋해서 처음부터 성장하신다? 지금 포켓몬스터 찍는 건가요? 둘째는 배경 설정 면에서 완성도입니다. 영화에서 현실성 따지는 게 말이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슈퍼히어로 영화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영화죠. 근데 개연성은 있어야죠. 그럴듯해 보이는 게 마블의 강점 아니었나요? 솔직히 이 정도 배경 설정은 에바, 세바, 드록바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로 와칸다는 왜 돈이 많은 거죠? 하다못해 만화에서의 설정도 제한적이나마 소량의 비브라늄을 거래한다거나 석유 보유국이라는 설정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선 미국조차 가지지 못한 기술을 보유한 첨단 과학 국가임에도 드라마틱함을 강조하려고 그랬는지 겉으로는 세계 최빈국이고 CIA 부국장이 에오울에서 나온 비브라늄이 와칸다의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숨겨진 최첨단의 국가란 타이틀을 유지하려 하면서 동시에 흥선대원군 뺨치는 쇄국 정책으로 정보를 숨겨왔다는 설정을 밀어붙이니 앞뒤가 안 맞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교류를 해야 배움이 있고 자원은 팔아야 돈이 됩니다. 금도 거래를 해야 금덩이죠. 고립된 지역에선 금보다 비싼 금속이래봐야 그냥 쇳덩입니다. 뭐 알고 보니 선조가 비트코인 존버해서 떡상이라도 한 건가요? 또한 정체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 비브라늄의 활용법은 설명조차 포기해버렸습니다. 토르처럼 아예 판타지로 가든가 아이언맨처럼 과학 노선 타는 척을 해놓고 실제로는 그냥 마법입니다. 아이언맨 영화처럼 기술이 발전하면 될지도 모르겠는데?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나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알라고만 하고 넘어가는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절정이 팔찌인데 작동 원리 설명도 없이 이 팔찌로 정말 뭐든지 다 합니다. 귀 뒤에 대면 문신도 새겨주고 이걸로 영상통화도 하고 비행기 운전도 하고 쪼개서 던지면 차 시동도 꺼버리고 사람 척추에 쑤셔 넣으면 상처도 막아줍니다. 이게 비브라늄이야? 무한단물이야? 뭐 울트론이 보호하사 비브라늄 만세야? 뭐 안 되는 게 없어. 셋째는 액션입니다.
액션의 양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진중하고 드라마적 성격을 띤 영화니까요. 하지만 긴장감 유발조차 못했다는 부분은 말해야겠네요. 와칸다의 기술력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악당인 클로가 핸드캐논으로 비브라늄차를 완파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접합부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판이 찌그러지는 묘사가 정확히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건 와칸다에서 장난감이라고 합니다. 비브라늄을 가공하는 와칸다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럼 와칸다에서 그런 기술력이 나오냐 하면 에릭 킬몽거가 왕좌에 오르고 그런 에릭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와카디까지 나옵니다. 와칸다의 자원을 활용할 요소는 다 갖춘 거죠. 그리고 이들은 트찰라와 목숨을 건 사투를 하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싸우냐? 열심히 싸우긴 하는데 결국 트찰라 측이건 에릭 측이건 블랙팬서의 의상을 전혀 못 들어서 이들이 1대1로 싸우는 전개로 진행됩니다. 물론 1대1로 싸우는 게 히어로 영화의 백미긴 하죠. 하지만 진보된 기술력의 와칸다라는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파괴하는 무기는 등장하지 않고 자기 부상 열차가 일시적으로 비브라늄의 능력을 비활성화하는 것을 이용해서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몰입감 깨먹는 CGI 전투랑 함께요. 이럴 거면 차를 비브라늄이라고 하질 말든가, 핸드캐논을 클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비브라늄 파괴무기라고 하던가, 이건 뭐 말로만 와칸다는 대단한 것이 있다 이러고 보여주질 않죠. 왜? 인피니티 워가 그림이 나오려면 와칸다가 엄청난 기술력을 지닌 나라여야 하니까. 근데 인피니티 워도 돈 엄청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제작비랑 시간 들이기 싫으니까 말로만, 떡밥만. 그동안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가 최고 존엄의 방어력을 자랑한 것도 있고, 준비하고 있는 우주적 싸움에 앞서 지구 최강의 금속의 위상을 꺾고 싶지 않았던 건 이해가 갑니다만 결국 이 선택이 영화 자체의 긴장감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영화에서 트찰라가 위기를 겪는 건 두 번입니다. 첫째는 슈트를 벗고 허브를 마셔서 블랙팬서의 능력을 봉인하고 은바쿠와 1대1로 싸웠을 때, 둘째는 슈트를 벗고 허브를 마셔서 블랙팬서의 능력을 봉인하고 에릭 킬몽거와 1대1로 싸웠을 때. 그러니까 이 친구 슈트와 초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셈입니다. You don't understand. This is all I have. I'm nothing without this suit. If you're nothing without this suit, then you shouldn't have it. Okay? 이마저도 약점 공략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능력을 봉인하는 결투입니다. 킬몽거한테 지고 절벽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있지만 이미 인피니티 워의 사지 멀쩡히 나오는 걸 다 아는데 긴장이 될 리가 없죠. 액션의 분량, 퀄리티의 문제를 떠나 서사에 사용하는 방법마저 영민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포기해가며 이 영화가 집중한 드라마. 전 솔직히 이게 제일 별로입니다. 호평을 받는 악역 에릭 킬몽거. 에릭 킬몽거의 메인 컨셉은 가해자가 된 피해자입니다. 근데 가해자가 된 피해자는 마블에서만 이미 완성형 빌런이 둘이나 존재합니다. 첫째는 11호의 재무남작입니다. 어벤져스로 인해 가족을 잃은 인물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일반인임에도 철저한 계획과 중상모략으로 어벤져스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린 인물입니다. 복수심에 불타지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감을 지고 블랙팬서에게 사죄하고 목숨으로 갚으려 합니다. 마블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입체적인 빌런이죠. So how does it feel? Spend all that time, all that effort, to see it fail. Did it? 둘째는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벌처입니다. 벌처 역시 가해자가 된 피해자이자 유일한 생계형 빌런이기도 하죠. 토니에게 밀려 준비한 사업이 망하게 되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불법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불법적인 일을 시작했음에도 지나치게 일을 벌리려 하지 않고 먹고 살 만큼 적당한 선을 강조하며 8년을 숨어 지냈던 캐릭터입니다.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책임감과 부성애를 강조했기 때문에 빌런임에도 높은 공감을 이끌어냈던 캐릭터죠. 둘 다 초능력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임에도 2016년, 2017년을 가장 빛낸 마블 악역이었습니다. 이 둘이 기존의 빌런들과 차별화되었다고 극찬을 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를 충분히 묘사했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컨셉을 들고 나왔지만 반응이 그저 그랬던 아이언맨2의 위플래시와 비교해보면 명확하죠. 반면 에릭 킬몽거를 보세요. 이 캐릭터는 최고의 설정을 가지고 와서 최악의 방법으로 소비됩니다. 에릭은 날아가 버린 왕족입니다. 아버지가 트차카에 의해 죽었고 그렇게 버려진 타지에선 인종적으로 차별받는 흑인이죠. 정석적이지만 그래서 좋은 소재입니다. 영화의 서사로 보았을 땐 이 친구는 자신을 버린 와칸다에 대한 분노보다 억압받는 흑인에 대한 박애가 더 큽니다. 실제로 왕위 탈취는 중반부에 스무스하게 이뤄지고 흑인 해방운동이 초반부의 주요 갈등 소재죠. 그럼 흑인에 대한 묘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영화는 아주 짧게 인종차별에 대해 묘사합니다. 박물관에서 큐레이터가 에릭을 무시하거나 CCTV로 계속 지켜봤다는 정도로 인종차별이 정말 수박 겉핥기로 스쳐갑니다. 근데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말씀인데 미국에서 5년간 살아본 경험으론 아시안, 히스패닉도 저 정도 스테레오타입, 한국말로 선입견에 의한 인종차별은 겪고 삽니다.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당연히 현재도 실존하고 누군가는 다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영화 내에서 이에 대한 묘사가 나오나요? 아주 짧은 박물관 장면조차 선입견이 지나가듯 나오는 게 끝이고 나머진 은조부의 대사뿐입니다. 이러면 미국 안 살면 어떻게 공감을 할까요? 에릭의 아버지가 죽은 1992년도까지는 충분히 이런 분노에 동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치듯 작중 배경으로 나오는 1992년의 LA는 인종차별로 인한 흑인 폭동이 발생한 해이며 이때 한인들이 총기로 무장하고 농성했던 것은 유명한 일화죠. 하지만 11월 후의 시점이니 2016년, 2018년 사이에 위치할 영화 블랙팬서의 시점에서도 흑인 인종차별이 그 정도일까요? 이 시기의 미국은 흑인이 대통령인 세상입니다. 블랙팬서의 주역들은 모두 영화에서 주역을 맡았던 경험이 있는 배우들이고요. 인종 때문에 일정 위치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유리천장설은 이야기는 오래됐지만 지금도 실존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단정 지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미 시대가 흘러 흑인에게 목화 드립을 쳐도 역사책을 뒤적여봐야 아는 시대가 온 거죠. 에릭의 모델일 말콤 X의 경우는 어릴 적 선생님께 장래희망으로 변호사를 말하자 현실적으로 목수나 하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차별적인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반동으로 급진적인 성향을 지니게 된 거죠. 요즘 시대에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뿐만 아니라 여전히 미국 사회 전반에는 인종차별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유색인종으로서 직접 차별도 당해봤어요. 근데 전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내래 비바라늄 탱크를 몰고 가서 이놈들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하며 나치를 연상케 하는 인종주의를 내세울 정도로 흑인이 억압받고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현실은 그 정도는 아니고 영화적 설정이라면 영화 내에서 묘사를 해야죠. 영화 내에서 이에 대한 묘사가 없으면 에릭 킬몬거는 그냥 급진적인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럼 그 순간 에릭에게서 교훈을 얻고 와칸다의 정보를 개방하는 트찰라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얘네 아빠는 땡볕에서 목화솜 따다 채찍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와칸다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뒤에서 총질하다 정당방위로 죽은 거니까요. 하다못해 에릭의 성장 과정에서 친구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경찰한테 총 맞는 장면이라도 하나 나왔으면 에릭의 개인적 트라우마에 의해 저런 생각을 하겠구나. 아니면 트찰라와 좀 사람다운 대화라도 하며 교감을 쌓는 장면이 나오면 트찰라가 아픔을 이해하는 훌륭한 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런 장면 전혀 없습니다. Are you sure about that? 에릭은 니네가 우리 아빠 죽였지, man. 라며 허세에 찌든 중2병 수액을 뿜어대고 트찰라는 아빠 왜 그랬어요? 이러다 죽은 거 부활시켜서 놨더니 내가 항복 안 하고 안 죽었으니까 아직 결투는 안 끝났어. 에드드드드 이러고 찌질댑니다. 그리고 결투 끝에 둘이 같이 석양을 보며 마지막까지 에릭은 허세를 뿜뿜하죠. 너의 선조처럼 수장시켜달라고? 너의 선조는 정말 문자 그대로의 노예 생활을 거부하기 위해 죽음을 택한 거고 너는 흑인도 대통령이 되는 세상에서 비유적인 노예 생활을 하기 싫다고 땡깡 부리는 거야. 이게 멋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흑인이 받았던 순환에 대한 모독입니다. 결국 여자친구까지 죽여가며 나라를 전복시켜가며 이루려는 목표가 공감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전 세계 사람이 흑인한테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나요? 포스터에서 흑인 지운 게 죽을 죄인가요? 흑인 세탁기에 돌리면 중국인 된다는 게 그렇게까지 죽을 죄네요. 죽을 죄 맞죠. 아이씨, 실드를 툴려도 진짜 더럽게 없어요. I say fuck the man that lives in the sky. 왕이 되기 위해서 결투에서 이기고 환상에서 아버지랑 조우하는 장면 감정 좋거든요. 이때 저도 울컥했어요. 근데 묘사 없는 흑인 인권을 묻히는 순간 이 감동이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는 거죠. 굳이 이런 전개가 된 이유를 꼽자면 무리하게 정치적 올바름을 부여하며 각본을 구성하다 생긴 문제로 보입니다. 요새 헐리우드에는 PC에 대한 이야기가 부쩍 늘었습니다. 지나친 화이트워싱은 물론 문제가 됩니다만
이렇게 PC에 대한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흑인이 대부분 출연하는 영화라는 입장을 영리하게 활용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원작에선 와칸다 내부에서 클로를 돕다가 밖으로 추방되었던 에릭의 가족이 갑자기 인권운동가 집안이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정말 깊게 다루지 않고 청만하니 개인적으로는 올바르다기보단 영악하게 이용했다는 느낌만 들었고요. 결과적으로 기존 마블의 강점이던 코미디, 액션을 죽여가며 빚어낸 드라마마저 시원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미디? 없어도 좋고 액션 없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럼 집중한 데서라도 뭔가를 보여줘야죠. 물론 성취도 있습니다. 슈리는 로켓에 비견할 만큼 중간중간 맥을 잡아주는 씬스틸러였고 인피니티 워에 앞서 기술력 복선 정도는 깔았죠. 무엇보다 가장 큰 성취는 흑인의 나라가 우월한 국가가 되어서 세계 구호 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통해 현재 실제 세계의 상황을 뒤집어 표현하는 모습으로 세계의 정세에 큰 울림이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의미 외에 영화적 재미는 떨어집니다. 흑인 영화라고 저평가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흑인 영화라고 고평가할 이유도 없습니다. 윈터 솔저나 아이언맨 3 같은 작품을 두고 이게 마블 최고의 영화라는 건 아무리 봐도 PC 콩깍지죠. 정세에 맞추어 의미 부여된다고 역대급 영화면 혼란한 시대에 리더십 있는 캐릭터를 그려낸 명량은 한국 영화의 길이 남을 마스터피스인가요? 이 영화는 한국에 비유하자면 조국을 배신한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제일교포 2세가 한국에 와서 일본인들이 나 제일이라고 무시할 때 너넨 어디 있었냐 이러면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전 세계 대통령들의 목을 따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일제강점기처럼 날 지배하겠다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어. 부디 날 만주벌판에 묻어줘. 독립운동가였던 내 선조들의 얼을 담아. 피스. 이런 영화입니다. 심지어 블랙팬서는 노예 12년처럼 진중하게 인권 문제를 다룬 영화조차 아닙니다. 상업 영화의 틀 안에서 아주 안전한 정도만 다루고 있어요. 저는 성역화될 필요가 전혀 없는 영화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튜나였습니다.